유럽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은 헝가리를 향해 하천 공장일 뿐 핵심은 우리가 쥔다라며 모욕을 퍼부었죠. 테코 폴란드처럼 굴복할 줄 알았지만 헝가리는 뜻밖의 한국 기업을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독일이 굽실거리며 말했죠. 이제 헝가리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로 토트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독일 아우디 공장에서 엔진 부품 조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평소처럼 오전 7시 30분에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으로 향했어요. 벌써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왔다고 자부했었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독일인 생산관리자 슈미트가 제 작업대로 다가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토트, 어제 네가 조립한 부품에서 불량이 나왔다.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항상 꼼꼼히 작업해 왔는데 말이에요. 혹시 제가 실수를 했나 싶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려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슈미트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헝가리 놈들은 이런 식이야. 너희 나라는 그냥 유럽의 하청 공장일 뿐이라고. 진짜 핵심 기술과 중요한 일은 우리 독일이 다 쥐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주변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는 않았죠. 저는 올해 35살입니다. 헝가리에서 기계공학을 사실 성적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고국에서는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독일로 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여러 번 제안했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독일 관리자들은 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조립만 하면 돼.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슈미트가 한 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 개인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제가 태어난 나라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이었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곳에는 더 나은 기회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평소라면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라스로 괜찮아요? 헝가리 출신 동료 이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그들 말대로 하청업체 직원일 뿐인 건가요? 이반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도 자신이 있었어요. 오후 작업 시간에도 슈미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유럽의 하청 공장일 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남의 나라에서 조롱당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오기였을까요? 아니면 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겠다는 강한 의지였을까요? 이 순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매일 아침 우비입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엔진 부품을 집어서 조립하고 다음 부품을 집어서 조립하고 하루에 수백 개, 한 달이면 수만 개의 부품을 다뤘죠. 그런데 이 부품들이 모여서 완성된 자동차는 모두 독일 아우디 브랜드를 달고 나갔습니다.
헝가리는 그저 조립만 했을 뿐이에요. 점심시간에 동료 이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라스로, 너도 알겠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어떤 상황인지 말이야. 이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기업들이 우리를 그냥 조립 기지로만 쓰고 있어. 핵심 기술은 절대 안 넘겨주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저희가 조립하는 부품들의 설계도나 제작 기술은 모두 본사에서 가져왔거든요. 저희는 그냥 매뉴얼대로 조립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제가 물었을 때 이반의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글쎄, 우린 영원히 독일의 부품일 뿐인 것 같아.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브랜드도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슈미트가 헝가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작업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개선, 제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슈미트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는 여러분을 값싸고 성실한 작업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값싸고 성실한 작업자라니 저희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동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게 어디야? 나이 많은 페터 아저씨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독일 기업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젊은 동료 조제프는 달랐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도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거야? 조제프의 말에 몇몇 젊은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더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독일인 기술자 2명이 앞에서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헝가리 놈들은 정말 편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맞아. 우리가 복잡한 설계와 기술 개발 다 해주고 걔들은 그냥 조립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임금도 우리 절반도 안 되는 거지. 당연한 거야. 그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작업 중에 슈미트가 또 제게 다가왔어요. 토트. 네가 지난번에 낸 작업 개선 아이디어 말인데 본사에서 검토해 봤대. 저는 기대했습니다. 혹시 제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진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어. 헝가리 공장은 조립만 하는 곳이니까 그런 건 독일 본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서 슈미트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너희가 그런 걸 할 필요 없다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밤새워 고민해서 만든 아이디어였는데 검토조차 제대로 안 하고 무시해버리다니요. 점심시간에 이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작년에 품질 관리 시스템 개선안을 냈는데 답변도 안 왔어. 우리는 그냥 부품이니까. 부품이라니? 맞아. 독일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는 교체 가능한 부품이야. 고장 나면 새 부품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때 젊은 동료 조제프가 끼어들었어요. 형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대학 나오고 똑같이 일하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반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우리나라는 기술력도 자본력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하지만 조제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도 이렇게 살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후에 작업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백 명의 헝가리 직원들이 묵묵히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조립하는 이 자동차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면서 독일 아우디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저임금 조립 노동자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때 창밖으로 아우디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트럭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동차들을 싣고 독일로 향하는 트럭들이었어요. 그 순간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라스로야, 우리 마을에 큰일이 일어났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삼성이라는 한국 회사에서 우리 마을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했어. 삼성 SDI라고 하던데 삼성 SDI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회사인데요, 어머니?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래. 그런데 그냥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기술자로 키우겠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놀랐어요. 교육을 시켜서 기술자로 키운다고요? 그리고 연구개발센터도 같이 만든다고 했어.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일할 거래. 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그러는데 한국어 회사들은 독일 회사들과 다르다고 하더라. 현지 사람들을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반 혹시 삼성이라는 한국 회사 들어봤어? 아, 삼성?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아니야? 갤럭시 말이야. 이반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이것도 삼성이야. 그런데 왜? 제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해주자 이반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말? 교육도 시켜주고 연구개발센터도 만든다고? 응.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 정말 그럴까? 그때 조제프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저도 한국 회사들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체코에 있는 제 친구가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데 거기는 정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다른데?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체코 직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리고 체코 직원들도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준다고 하고요. 조제프의 말에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정말? 그럼 독일 회사들과는 완전히 다르네? 네. 그리고 현지에서 연구 개발도 한다고 해요. 체코 엔지니어들도 신차 개발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독일 방식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또 전화가 왔어요. 라스로 삼성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설명회를 했단다. 어떤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마을 젊은 사람들 중에 대학 졸업자들을 뽑아서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주겠다고 하더라.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최신 배터리 기술을 배우게 해준다고 6개월 연수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공장이 완성되면 그 사람들이 팀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글쎄 반반이야.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해? 의심스러워한다고요? 응. 박 이장님이 그러는데 독일 회사들도 처음에는 좋은 말만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우리를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만 쓰잖아. 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독일에서 일하면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 사람들이 다를 것 같아. 한국도 우리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힘들게 살아온 나라잖아. 그리고 삼성 담당자가 그러는데 한국은 기술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고 하더라. 그래서 파트너 국가들도 기술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그날 밤 기숙사에서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다음 날 슈미트가 또 헝가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최근에 한국 회사들이 헝가리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여러분들이 혹시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해둡니다. 슈미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 회사든 어느 나라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서 오는 거거든요. 기술 전수? 그런 건 말뿐이에요. 그러면서 슈미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0년은 걸릴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조제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슈미트, 저 사람 왜 저렇게 한국을 무시해요? 아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 한국 회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니까 말이야. 이반도 동의했어요. 맞아. 만약 한국 방식이 정말 다르다면 우리 같은 직원들이 한국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도 있잖아. 그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 방식이 다를까요? 2017년 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이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독일 아우디 공장에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슈미트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포트, 정말 그만두는 거야? 한국 회사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슈미트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 내 인생이니까. 하지만 후회할걸? 그날로 저는 3년간의 독일 공장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이틀 후 삼성 SDI 헝가리 공장 첫 출근 날이었어요. 공장 입구에 서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입구에는 삼성 SDI 로고와 함께 헝가리어로 된 환영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독일 공장에서는 모든 안내문이 독일어였는데 말이죠.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한국인 팀장 김철수 부장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파트너라니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배터리 품질 관리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속이었어요. 김 부장님이 저에게 두꺼운 교육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토트 씨 우선 이 자료로 배터리 기초 이론부터 공부해 보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배터리 기초 이론? 독일 공장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교육 자료를 펼쳐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의 작동 원리부터 시작해서 품질 관리 방법, 최신 기술 동향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본격적인 실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직접 배터리 생산 공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 관리입니다. 1도만 차이가 나도 배터리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서 김 부장님은 제게 측정 장비 사용법을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장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나면 즉시 알람이 울리죠. 독일 공장에서는 이런 첨단 장비를 만져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토트 씨 다음 달에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시는 거 어떠세요? 한국 본사 연수라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2주 동안 한국에서 최신 배터리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드려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독일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 연수를 다녀온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본 기술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수에서 만난 한국연구원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토트 씨 헝가리 공장도 앞으로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갖춰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기술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이라니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헝가리 동료들에게 배운 내용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기술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 배터리는 테슬라, BMW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쓰고 있어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몇 개월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헝가리 현지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기술 개발팀을 만든 거예요. 김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토트 씨 새로 만든 기술 개발팀에 합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술 개발팀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희가 보기에 토트 씨는 충분한 역량이 있어요. 한국 본사와 협력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술 개발팀에 들어간 후 첫 프로젝트는 배터리 충전 속도 개선이었습니다. 한국 본사 연구팀과 화상회의를 통해 협업했어요.
토트시 팀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한국에서도 시도해보지 못한 접근법이에요. 한국 연구팀장의 말에 정말 뿌듯했습니다. 6개월 후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실제 양산에 적용되었어요. 제 이름이 특허 공동 발명자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삼성 SD 헝가리 공장은 이미 6,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어요. 모든 직원이 단순 조립공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진 기술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 아우디 공장에서 일하던 옛 동료 이반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 정말 달라졌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이반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난 더 이상 하천공이 아니야. 이제는 진짜 기술자가 됐거든. 그 순간 정말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2019년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한국 회사가 헝가리의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삼성의 성공을 보고 따라온 거였죠. 저는 삼성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SK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SK 공장 건설이 시작되자 헝가리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2000여 펌이 5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소식에 전국에서 지원자들이 몰려왔어요. 가장 놀라운 건 SK의 생산 안정화 속도였습니다. 삼성에서 축적된 헝가리. 현지 노하우를 공유받아서 업계 기록을 경신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새 배터리 공장이 안정적인 생산에 들어가려면 1년 이상 걸리는데 SK는 단 6개월 만에 목표 생산량을 달성했어요. 저는 두 공장을 오가며 기술 협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정말 바쁘지만 보람 있는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어느 날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독일 폴크스바겐 트럭들이 SK 공장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헝가리에서 만든 배터리를 독일로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에는 헝가리가 독일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만 했는데 이제는 독일이 헝가리에서 핵심 부품을 가져가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더 놀라운 일은 독일 BMW와 아우디에서 직접 헝가리로 구매 담당자들을 파견한 거였습니다. 한국 배터리의 품질이 독일 기준을 뛰어넘었거든요. 어느 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과거 제가 일했던 독일 아우디 공장에서 슈미트가 헝가리를 방문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토트. 우리가 헝가리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년 전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었거든요. 슈미트는 제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헝가리 없이는 우리 생산이 불가능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헝가리는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삼성과 SK 두 공장에서 연간 생산하는 배터리가 유럽 전체 수요의 30%를 차지했거든요. 헝가리 정부에서도 이 성과를 인정해서 저에게 산업발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과거 독일에서 무시당하던 조립공이 국가 표창을 받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헝가리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독일로 일하러 가는 대신 헝가리에 남아서 배터리 기술자가 되려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과대학에서는 아예 배터리 전문학과를 신설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연계해서 실무 중심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과거에는 헝가리 독일의 하청기지라는 제목이 많았는데 이제는 헝가리 유럽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2022년 어느 날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 최고 권위자인 윌러 박사가 헝가리를 방문해서 저와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포트시, 독일도 이제 배터리 기술 개발에 헝가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헝가리는 더 이상 하청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배터리 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 기업들의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헝가리 배터리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는데도 공개적으로는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고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50페이지나 되는 보고서였는데 헝가리 배터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일 아우디, BMW, 폴크스바겐, 모든 전기차 라인업이 헝가리에서 만든 배터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삼성 SDIA의 기술 개발 팀장으로 승진한 후 더 많은 독일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표정과 태도에서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독일 폴크스바겐 구매 담당 하이만 이사가 저희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일이었어요. 토트 팀장님, 배터리 공급량을 20%더 늘릴 수 있을까요? 정중하게 부탁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과거에 헝가리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헝가리의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더 웃긴 건 독일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 전문지에서는 여전히 독일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기사를 쓰면서도 배터리 관련해서는 쏙 빼고 말하더라고요. 한 독일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정말 가관이었어요. 헝가리 배터리 산업의 성장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혹시 독일 기술 지원이 있었나요? 독일 기술 지원이라니? 오히려 한국 기술로 독일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2023년 중반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내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가 연달아 취소된 거예요. 독일 정부가 수십억 유로를 투입해서 자체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었는데 결국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포기한 거였어요. 그 이유가 더 아이러니했습니다. 헝가리에서 만든 배터리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굳이 독일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였거든요. 독일 배터리 업체 바르타의 CEO가 언론에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유럽 배터리 생산 기지가 너무 효율적이어서 독일 내 투자 의미가 사라졌다. 동유럽 배터리 생산 기지라고 애둘러 표현했지만 결국 헝가리를 말하는 거였죠. 그해 가을 과거 독일 아우디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반, 조제프 그리고 놀랍게도 페터 아저씨까지 왔더라고요. 우리도 배터리 쪽 일을 배울 수 있을까? 이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독일 공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니까 엔진 조립일은 줄어들고 있거든.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몇 년 전에는 제가 그들에게 부러움을 샀는데 이제는 그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였거든요. 물론이죠. 우리 회사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독일 자동차 업계 내부에서 들려왔어요.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 헝가리의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과거에는 독일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헝가리로 가져왔는데 이제는 헝가리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독일로 가져가는 상황이 된 거죠. 독일 BMW 기술 개발 담당 밀러 이사가 저에게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토트 팀장님,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배터리 기술은 헝가리가 독일보다 앞서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2023년 말 유럽 자동차 산업 통계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헝가리가 유럽 전체 배터리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게 된 거였거든요. 반면 독일의 배터리 자급률은 5%도 안 되었어요. 독일이 만드는 전기차 10대 중 9대가 헝가리 배터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 패턴이었어요. 과거에는 독일 본토에 집중 투자했는데 이제는 헝가리 투자가 독일 투자를 넘어선 거였거든요. 어느 날 정말 통쾌한 일이 있었어요. 과거 저를 무시하던 슈미트가 다시 헝가리를 방문한 거예요. 이번에는 아우디 전기차 라인 확장을 위해 헝가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하러 온 거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슈미트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토트 팀장님,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저를 헝가리 놈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이제는 팀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슈미트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트 팀장님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한 말들이 잘못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우릴 하청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요? 슈미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정말 판이 완전히 바뀐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독일이 헝가리를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헝가리 없이는 독일 자동차 산업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기업들의 다른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청이 아닌 파트너십, 착취가 아닌 상생의 철학 말이에요. 2024년 헝가리에서 정말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공식 지정한 거예요. 총리가 직접 나서서 헝가리는 유럽의 배터리 허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정부의 지원 계획은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배터리 연구 개발에 5년간 10억 유로를 투입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연쇄 투자였습니다. 삼성과 SK의 성공을 본 다른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코프로가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두산 엘러빌리티는 연료 전지 공장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밸류체인 전체를 헝가리에 구축하는 거였어요. 제가 삼성 SDI 헝가리 연구소장으로 승진한 후 더 많은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 전체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거든요. 부다페스트 공과대학에서는 배터리 공학과를 신설했고 세게드 대학교에서는 한국학과까지 만들었어요.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수요가 폭증한 거였죠.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제 고향에서 일어났습니다. SK 공장이 들어선 후 마을 경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몇 주 후 고향을 방문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어 있었거든요. SK로를 따라 걸어가니 양쪽으로 카페, 레스토랑,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서 조용했던 마을이 이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2024년 중반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통계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헝가리가 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이 된 거예요. 연간 배터리 생산 능력이 200기가웨이를 넘어섰는데 이는 독일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 수준이었어요. 헝가리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거였거든요.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프랑스 르노 CEO가 언론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앞선 배터리 기술은 헝가리에 있다. 이제 헝가리가 유럽 배터리 산업의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가 된 거예요. 가을에는 정말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정부에서 주최한 유럽 배터리 서밋이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배터리 관련 전문가들이 헝가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저도 주요 연사로 초청되어 헝가리 배터리 산업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어요. 강연장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임원들이 가득 찼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독일 경제부 차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토트 연구소장님, 독일도 헝가리와 같은 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독일이 헝가리에게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파트너십입니다.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날 저녁 헝가리 총리 주최 만찬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총리가 저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토트 연구소장은 헝가리 배터리 산업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성견지명 덕분에 오늘의 성과가 있었죠. 그 순간 정말 벅찼어요. 과거 독일에서 무시당하던 조립공이 이제는 국가적 인정을 받는 위치에 오른 거였거든요. 만찬 후 프랑스 토탈 에너지스 CEO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연구소장님, 프랑스에도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파트너로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제 헝가리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유럽 국가에 전수하는 위치가 된 거예요. 2024년 말 정말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겠다고 한 거예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헝가리 사람이 한국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표창식에서 한국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토트 연구소장님은 한국과 헝가리 상생 협력의 상징입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 관계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헝가리는 단순히 배터리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배터리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2025년 봄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를 조롱하던 그 독일 관리자 슈미트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우디 본사 구매 담당 이사로 승진한 슈미트가 헝가리를 공식 방문한 거였어요. 목적은 삼성 SD와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슈미트를 마중 나갔을 때 그의 표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토트 연구소장님 바쁘신 중에 직접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슈미트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헝가리의 변화된 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삼성 SD 공장에 도착했을 때 슈미트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전 그가 무시하던 헝가리 땅에 세계 최첨단 배터리 공장이 우뚝 서 있었거든요. 저는 슈미트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별 다른 설명 없이 그냥 보여주기만 했어요. 슈미트가 생산 라인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시설은 독일에서도 보기 어려워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음으로 연구개발센터를 보여주었어요. 한국과 헝가리 연구원들이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개발한 기술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 슈미트가 놀라더라고요. 헝가리에서 기술을 수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독일 아우디뿐만 아니라 미국 테슬라, 중국 BYD도 저희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슈미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에서 정식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슈미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구소장님, 아우디의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삼성 SDI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파트너라니? 10년 전에는 하청업체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핵심 파트너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전 독일에서 모욕당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헝가리는 유럽의 하청 공장일 뿐이다. 그때 그 말이 저를 얼마나 분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헝가리는 더 이상 하청 공장이 아니에요. 유럽 전기차 혁명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변방이라고 여겨졌던 이 땅에서 이제는 미래의 기술이 탄생하고 있어요. 헝가리에서 만든 배터리가 전 세계 전기차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모든 걸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자랑하지도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다른 철학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철학 말이에요. 헝가리의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차게 말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다양한 사연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